지난주 겨우 잡아낸 저점 확인이었었는데요. 오늘 다시 한번 하락에 대한 우려감이 커지면서 저점 테스트에 들어가지 않을까 싶습니다. 증권가에서 보고 있는 이 700선 이번 주에 저점 회복 시험대로서 계속적으로 주 후반에는 지지하고 올라갈 거다라고 보고 있는데 간밤에 중국 리스크로 그리고 엔비디아와 관련된 우려감으로 커진 이 악재를 시장 어느 정도 소화할 수 있을까요? 지켜보시죠. 프리마켓 움직임 보겠습니다. 현재 반도체 중심으로 약세인데요. 삼성전자가 5%의 하락을 나타냅니다. 딱 24만 원. 지금 프리에서는 24만 원이 깨지는 움직임도 확인됐는데요. 정규장 기준으로 봤을 때 최근 저점이 24만 원입니다. 지지 여부 확인 필요하겠고요. 지금 SK하이닉스의 경우에는 초반에 크게 급락하기도 했었는데요. 보고 계시는 167만 원이 정규장 기준으로 봤을 때 최근 저점입니다. 역시 지금은 지지가 되고 있는데 이를 깨면 곧바로 아래에서 저점으로 이 매수세는 들어오고 있는 구간입니다. 어느 정도 방어가 가능할지도 체크가 필요하겠고요. SK스퀘어의 경우에는 S7 종목 중에 하나였었는데 어제 정규장 기준으로 봤을 때 S7 가운데 최근의 저점을 어제 기준으로 한 번 더 깨고 내려가는 모습 보여줬습니다. 현재 8%로 낙폭 크고요. 삼성전기 7%의 하락, MLCC 관련해서 가격 인상이 가을께 한 번 더 있을 수 있다라는 긍정적 전망에도 불구하고 시장 전체적인 투심에서 방어가 안 됩니다. 자, 현대차는 3%의 약세고요. 로봇도 3% 지금 조정을 받고 있는데 로봇 관련한 종목들이 다 빠지는 건 아니고요. 레인보우 로보틱스 3%의 하락, 반도체 투톱과 함께 소부장도 약세 움직임 나타내면서 리도공업이 4%, PSK 많이 빠집니다. 전공정 쪽으로 어제 테스도 크게 흔들리면서 조정으로 마감을 지었는데요. PSK가 8%나 빠지는 모습 확인됩니다. 지수단에서도 S7, 삼성생명, 삼성물산 하락하고 있고요. 은행주도 크게 방어가 안 되네요. 여기에서 시총 10위권 안에 지금 하락 움직임이 굉장히 방어가 되는 쪽은 파마리서치, 미용 키워드로 눈에 띄고 있습니다. 거래량 동반하며 움직이는 쪽에서는 지수 쪽에는 빠지는 쪽이 거래가 많이 실리고 있고 개별주 안에서는 코스닥에서 일부 종목들이 선방하면서 거래 동반 급등이 나오고 있다라는 점으로 시장 온도차의 변화를 좀 체크해 볼 수 있습니다. 전자, 닉스 거래 동반하며 급락이고요. 어제 강했던 네이버도 1.7% 정도 빼는 모습이 확인되고 있습니다. 두산퓨얼셀 실적 나오고 나서 어제는 흔들렸는데 0.8%가량 올라가는 모습 비교적 양호하고요. 지금 개별주 안에서는 IT, 소프트웨어 쪽 강합니다. 솔트룩스, 셀바스 AI, 어제 네이버의 급등에서 강세 움직임을 보여줬던 소프트웨어단이 오늘도 상승하는 모습 이어지고 있고요. 로봇 안에서도 최근 재료에 있었던 KNR 시스템 24% 급등, 마녀공장, 앞서 파마리서치 견고하다라고 말씀드렸는데요. 화장품 관련해서 유럽 쪽의 수출액 상당히 잘 나오고 있습니다. 마녀공장 4.6%로 시장 대비 선방합니다. 자, 그러면 주요 포인트로 가보죠. 오늘 왜 이렇게 빠질까요? 코스피 야간 선물에서 한 차례 변동성이 확인되면서 사실상 오늘 개장하기 직전부터 많은 분들이 하락을 예상하셨을 겁니다. 미장 흔들리면서 같이 뒤따라갔던 코스피의 야간 선물 흐름 5% 하락하면서 거래를 마쳤고요. 지금 보시면 미국장이 다 빠진 건 아니었습니다. S&P 500 지수, 다우의 경우에는 비교적 선방하는 모습을 나타내면서 하방 경직성을 보여 일부 종목들은 상승하며 거래를 마쳤고요. 나스닥이 0.2%의 하락,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가 2% 조정으로 거래를 마친 모습입니다. 사실 국제 유가가 크게 급락하면서 우호적인 환경 분위기를 조성했는데요. 지난주 금요일, 그러니까 주 후반 들어서 시장의 발목을 잡았던 게 중동 불안이었는데 이것이 일정 부분 해소가 되는 구간 안에서도 흔들린 모습이었습니다. 원인은 반도체 쪽에 있었고요. 이렇게 되면서 EWY도 크게 조정을 받으면서 거래를 마친 모습이었습니다. 반도체가 원인이었다 말씀을 드렸는데요. SK하이닉스 ADR 가격 기준으로 봤을 때 지금 본주 대비 한 50% 정도 어느 정도는 프리미엄을 받고 있는 구간이다. 그래서 이번 주부터 본주와 ADR 가격에 상호 전환이 가능하기 때문에 차익 거래가 가능해지게 되면 본격적으로 본주에도 저가 매수세가 유입될 수 있다라는 관측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ADR 가격이 결국은 크게 빠지면서 공모가
149달러를 하회하면서 143달러에 거래를 마치는 모습이었습니다. 사실 축포를 터뜨렸을 때만 하더라도 분위기가 참 좋았었는데요. 이후에 계속적으로 내려앉는 모습 이어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주 어느 정도 지킴이 나올 수 있을지가 매우 중요할 텐데요. 지금 프리마켓 기준으로는 시가에서 보시면 120만 원까지 내려가기도 했었어요. 아찔했습니다. 말씀드렸던 대로 정규장 기준으로 봤을 때 지금 저점이 167만 원입니다. 이 수준은 지켜내고 있는 프리의 움직임이 확인되고 있고요. 일봉상으로도 체크해 보겠습니다. 지금 프리는 7.8%, 어제는 3% 상승하면서 비교적 양호했죠. 지금 끄트머리에 있는 긴 아래 꼬리가 달려있는 일봉상으로 봤을 때 이때가 저점 167만 원입니다. 최근 181만 원까지 회복을 주면서 이제는 박스권 안에 좁게 좀 가격을 지지하구나 싶었는데요. 오늘 그래서 이 같은 악재를 소화하면서 어느 정도까지 밀렸다가 회복되는지가 매우 중요할 것 같습니다. 악재 소화력이 중요하다. 거듭 말씀드리고 있는데 어떤 악재였냐. 앞서 많이 들으셨을 겁니다. 결국은 양대축인데요. 엔비디아와 중국 리스크입니다. 엔비디아는 어제 AI 서밋과 관련돼서 우리 시장에 선물을 안기기도 했었는데 간밤에 발표됐던 이 오픈 AI 쪽으로 적극적인 투자를 한 번 더 이뤄간다. AI 데이터 센터 관련해서 자금 조달이 있다라는 내용이 들어왔습니다. 그런데 이 내용이 시장에서는 심리가 꼬일 대로 꼬여서일까요? 결국은 대규모 자금 지원에 대한 부담감으로 해석이 되면서 투심이 안 좋았습니다. 공급사인 엔비디아가 고객사 쪽으로 자금을 댄다? 그러면 오픈 AI는 이렇게 자금을 받아서 주문을 더 넣겠죠. 그래서 엔비디아 쪽으로 다시 한번 칩 구매를 들어가고 이렇게 엔비디아 공급사를 중심으로 해서 수요와 기업 가치를 인위적으로 끌어올리는 버블이 형성되고 있는 거 아니야? 이렇게 우려감이 커진 상황이었습니다. 그렇게 되면서 최근 이 빅테크를 둘러싸고 CDS 프리미엄 계속 올라가고 있다라는 말씀을 드렸는데요. 부채와 관련돼서 신용 리스크 차원에서 볼 수 있는 지표죠. 그런데 오라클이 최근 올랐고 엔비디아 역시 5년물 CDS가 다시 한번 올라가는 모습을 나타내며 주가는 마이너스 5%로 거래를 마쳤습니다. 분위기가 안 좋았습니다. 그리고 더불어서 어제 우리 시장에 장중 변동성을 자아냈던 중국 리스크도 한몫을 했는데요. 중국 리스크 관련해서는 두 가지입니다. 일단 CXMT 첫날 굉장히 열기가 뜨거웠습니다. 441% 어제 종가 기준으로 올라서면서 장중에는 460%까지 올라가기도 했는데요. 49 위안으로 거래를 마치면서 시총 1위로 단숨에 올라서는 모습 이어졌습니다. 12조 원으로 이번 IPO를 통해 조달한 자금을 통해서 앞으로는 범용 디램 쪽으로 첨단 반도체 쪽으로 열심히 투자할 거다라는 내용, 사실 우리 시장에는 좀 불편한 내용이라고 볼 수가 있겠고요. 이런 중국의 반도체 자립 움직임 안에서 악재가 추가적으로 더 나왔습니다. 중국의 반도체 장비로 알려져 있는, 특히 중국의 정부 지원을 적극적으로 받는 이머전이라는 DUV, 이 노광 장비 관련한 반도체 장비 기업이 양산을 시작했다라는 내용이 전해졌습니다. IB 쪽에서도 이와 관련해서 당장은 영향을 줄진 않을지언정 장기적으로 좀 봐야 될 위협 요인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 때문에 간밤 미국 시장에서 ASML 같은 대표적인 EUV 노광 장비 대표 기업이 급락하기도 했습니다. 오늘 아침 유진투자증권에서 리포트가 또 나왔는데요. 장기 변수는 맞는데 단기 변수는 아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당장 지금 올해는 5대고요. 내년에 80대 정도까지 늘린다고 하는데 양산과 관련돼서 단기적으로 시장에 영향을 미칠 재료는 아니라는 겁니다. 성능을 검증받고 수율과 관련돼서 지금 ASML만큼 끌어올리려면 한참 더 시간이 필요하다. 그래서 아마도 장기적으로 영향을 주는 건 2028년 그 이후나 될 것이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어찌 보면 위협 요인이긴 한데 잠재적인 변수이기는 한데 단기적으로 지금을 시장 크게 흔들 만한 재료는 아니라는 겁니다. 여기에 대한 해석을 오늘 장중 변동성을 통해 확인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이고요. 지금 이 내용 때문에 빠지고 있는 부분 한 번 더 체크하고 가겠습니다. 지금 삼성전자, SK하이닉스, 반도체 장비단까지 모두 다 약세 움직임을 나타내고 있거든요. 사실 어찌 보면 미국에서 중국을 규제하게 되면서
이런 규제 역설로 반도체 자립은 더욱더 중국 쪽에서 견고해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 때문에 반도체에 있어서 압도적인 경쟁력을 갖고 있는 우리 반도체 투톱과 반도체 장비단에는 악재가 될 수밖에 없다라고도 볼 수 있는데요. PSK가 8%가량 급락하는 모습 이어지고 있습니다. 오늘 유일하게 SNS텍은 개별적인 공시를 통해 삼성전자 쪽으로 장비 납품한다라는 단독 보도의 내용을 통해서 홀로 강하게 상승하는 모습이 이어지고 있는데요. 나머지 소부장단으로는 투심 자체가 무너져 있는 상황입니다. 투톱이 흔들리면 여지없이 소부장이 흔들렸었는데요. 여기에서 살아남은 종목들 어떤 관점으로 봐야 될지도 잠시 후에 전략 세워보겠습니다. 시장의 대안을 찾아서 사실 반도체가 흔들렸던 건 어제 오늘 일은 아니죠. 최근 들어 사실 6월 말부터입니다. 5월에 처음 단일 종목 레버리지 ETF가 상장을 했었고 한 달 동안에 위쪽으로의 상방 변동성이 커지면서 고공행진했었습니다. 그리고 나서 6월부터 변동성을 키우는 모습이었었고요. 그동안에 시장 대비 선방하면서 탄탄하게 변동성 속 상승을 했었던 종목들을 찾아보자면 금융지주도 될 수 있을 거고요. 정유주, 화장품주 이렇게 많이 꼽힙니다. 그런 가운데 화장품주에 대해서는 하반기에 대한 기대 요인은 아직도 크다라는 보도들을 증권사의 시각들이 나오고 있어서 정리해둡니다. K뷰티 순환 성장이라는 주제인데요. 지금 북미 쪽에서는 워낙 K뷰티가 잘 나갔던 걸 아시죠? 틱톡, 아마존 영향을 받아가면서 쇼츠를 보고 K뷰티에 대해 반해서 다시 한번 수요 고객들이 들어오게 되고 또 K뷰티를 구매하는 이런 콘텐츠들이 더욱더 늘어나고 있다. 이런 순환 성장의 내러티브였습니다. 이런 온라인 성공을 발판으로 해서 북미 쪽에서는 오프라인 확대로 이어지고 있는 구간이고요. 더불어서 제주면도 늘어나고 있는 상황. 이거는 품목 판매라고 보시면 됩니다. SKU. 그리고 나서 유럽은 사실 굉장히 시장 안에서도 특히 화장품 고객 이런 매출, 점유율 안에서도 굉장히 작았던 시장인데요. 올해 들어서 조금씩 그 빛을 발하고 있습니다. 북미 통해서 유럽 쪽까지 시장 성장이 나타나고 있고 상반기에 수출액이 2000년 이후로 15억 달러를 돌파했는데 북미를 처음으로 추월하는 모습까지 확인됐습니다. 최대 시장이었던 특히 수출 시장 안에 1위였던 북미를 추월해서 유럽 시장이 커진다. 앞으로 유럽 고객들이 더 많이 늘어나고 동유럽, 서유럽, 북유럽까지 이런 스토리를 그려봤을 때 하반기에 대한 기대감은 크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한국투자증권에서는 시장 내 수급 쏠림 완화로 지금 화장품주가 계속적인 양호한 움직임을 나타내고 있다. 그러니까 반도체 쪽에 수급이 쏠렸던 것이 완화되면서 시장이 무너지는 게 아니라 여기에서 실적이 뒷받침되고 있는 순환 매장으로 화장품주가 가고 있다는 건 긍정적인 질적 평가라고 보고 있습니다. 코스피가 19% 하락하는 동안 화장품 섹터는 18%에 선방을 했다는 겁니다. 그런 측면에서 확실히 순환매의 첫 번째 후보 주자로 볼 수가 있겠고요. 지금 다운사이드는 제한적인 구간에서 업사이드 큰 LG생활건강과 ODM, 코스맥스를 보자라고 이야기합니다. 더불어서 하나 더 코멘트를 달고 있는데요. 8월 들어서면서 지금 APR의 주가 반등이 기대된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사실 APR 하면 다들 아시겠지만 화장품 대장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화장품 섹터가 양호할 때 7월 한 달 동안 오히려 부진한 흐름을 나타내면서 하락으로 거래를 마쳤었거든요. 이제 가격 조정은 끝냈고 2분기 실적을 발표하는 기점으로 주가의 변곡점을 만들어내 8월 한 달 동안 올라갈 가능성을 높게 보고 있습니다. 밸류에이션 매력도가 상당히 높은 구간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주가 차트 잠깐 체크할까요? 지금 LG생활건강, 사실 아모레퍼시픽은 최근 상반기 동안에 비교적 양호한 흐름을 보이는 동안 LG생활건강 강하게 올라오지는 못했습니다. 그런 구간에서 바닥권 21만 원을 6월 말에 지지하면서 올라오고 있고요.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삼성전자, 하이닉스가 6월 말에 꺾이기 시작했다 말씀을 드렸는데 이렇게 선방하는 모습을 보이죠. 코스맥스도 일봉 차트 보겠습니다. 현재 프리에서는 약하다는 점 같이 확인했고요. 딱 6월 26일 저점을 기록했습니다. 반도체 강할 동안 빠졌고요. 한 달 동안에 선방하는 모습. 그리고 APR까지 점검을 해볼까요? 지금 1%의 약세를 나타내면서 시가는 플러스 출발을 했는데 조금 약합니다. 일봉상으로도 체크해보죠. 앞서 코스맥스나 LG생활건강은 한 달 동안 많이 선방을 했죠. 그런데 6월 26일, 그러니까 저점이 나온 시간은 비슷한데 그 이후로도 크게 선방하지 못했습니다. 그러면서 가격에 대한 안정적인 구간을 지지하고 8월 한 달 동안 올라갈 거라는 한국투자증권의 리포트를 감안해봤을 때 화장품 섹터 조금 더 시야를 넓혀서 선정해도 될지 자리 옮겨서 전략 세워보겠습니다.
네. 화요일 개장을 앞두고 있습니다. 이렇게 좀 힘이 빠지고 있지만 그래도 같이 힘내야죠. 어떻게 이 변동성을 이겨낼 수 있을까요? 늘 시장은 힘들었습니다. 저희 오늘도 개장 앞두고 두 분의 도움 받아보도록 할게요. 김경국 메리츠증권 도곡금융센터 차장, 이정우 헤어솔루션 팀장 모셨습니다. 두 분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지금 예상고가가 딱 들어오기 시작합니다. 프리마켓에서도 반도체 중심으로 좀 약했는데요. 예상했던 흐름이죠. 야간 선물도 많이 밀렸고요. 지금 일정 부분 호수가 좀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예상고가 들어오면서 좀 급락하는 모습이 확인되고 있는데 6,292 이렇게 되면은 최근 나왔었던 6,629, 6,400선 깨는 모습이죠. 오늘 어떤 전략 필요할까요? 두 분 전략이 좀 절실합니다. 일단은 반도체에서 그 원인을 찾고 있는 시장 흐름이거든요. 중국 리스크가 커졌고 엔비디아의 순환금융이 문제다. 이렇게 영향을 받습니다. 오늘 K반도체 특히 투톱을 중심으로 직전 저점을 깰 가능성도 열어둬야 되는 건지 이럴 땐 전략이 좀 바뀌어야 될까요? 중국 리스크가 새로 등장한 것 같은데요. 일단 어제 CXMT가 상장했고 그다음에 공급 과잉에 대한 우려감이 나오고 있는 부분이 이제 DUV 장비를 대규모 양산에 성공했다는 뉴스가 나왔고 이런 것들이 이제 증설로 이어지겠구나라는 이제 심리를 불러일으킨 것 같습니다. 근데 이런 것들이 사실은 SK 하이닉스, 삼성전자도 마찬가지 이제 대규모 증설을 준비 중에 있잖아요. 그래서 판가를 더 이상 끌어올리지 못하는 요인으로 작용을 하고 있는 것 같고 뭐 이번에 그 디램 단가 10일치의 수출 데이터는 좋았지만 향후에 이어질 수 있는 부분에 대한 우려가 계속해서 좀 나오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여전히 하반기에는 증설과 관련된 모멘텀을 받을 수 있는 업종이 사실은 상대적으로 더 좋아 보인다. 그리고 오늘 아침에 이제 금리 인상과 관련된 이번 주에 이제 연준이 금리를 인상할 수도 있다라는 이야기가 나오면서 또 오히려 이제 센티적인 측면에 있어서도 시장을 좀 누리는 요인으로 작용을 하는 것 같습니다. 근데 여전히 삼성전자 하이닉스가 지금 27년도 PR 기준으로 대략 5배 언더에서 움직이고 있는 상황이고 마이크론과 CXMT랑도 비교를 해봤을 때 마이크론이 대략적으로 PR 기준 한 10배가 살짝 깨진 것 같은데 여전히 2배가 차이 나는 밸류에이션에서 움직이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지금 SK 하이닉스와 삼성전자를 이 가격에서 매도해서 과연 유효할 것인가를 생각해봐야 될 것 같고요. 여전히 일단은 가격 인상에 대한 사이클, 가격을 계속 올리면서 상승했던 부분을 반납하고라도 차후에 진행될 수 있는 QE 사이클, 그러니까 물량을 증설하면서 거기서 추가적인 이익을 낼 수 있는 부분이 시간의 문제지만 결국에는 SK 하이닉스, 삼성전자가 누리게 될 가능성이 높다.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좀 가격 하락이 과도한 부분도 네네. 맞는지, 그러니까 오늘 저점 깨게 되면 여기에서는 뭐 단기 관점으로라도 29일 닉스, 30일 전자 실적 발표가 있다 보니까 네네네. 이걸 노리고 내가 투톱을 좀 저점에서 담아서 단기적으로라도 보면 어떨까 이런 시각에 대해서는요. 일단은 수급적인 거 좀 말씀드리면 수급. 코스피 같은 경우에는 MDD, 그러니까 최고점 대비해서 빠진 가격이 대략 한 26, 7% 정도까지 빠졌었고 어제 기준으로. 그리고 코스닥 같은 경우는 MDD가 대략 한 40%에 육박할 정도로 빠졌었거든요. 오늘 이제 저가를 더 낮출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근데 그에 비해서 이제 신용잔고가 고점 대비해서 얼마큼 빠졌느냐를 좀 살펴보면 코스닥 같은 경우에는 거의 지수와 동일하게 한 40% 정도 줄어들었습니다. 신용잔고가. 근데 코스피는 계속해서 6월 말까지 신용잔고가 버티다가 최근 한 1, 2주 사이에 16, 7% 정도까지 내려온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지수의 하락분만큼 신용잔고가 같이 하락해줘야 바닥을 잡기 수월해집니다. 근데 코스닥을 매도해서 코스피를 받치던 수급들이 계속해서 있었기 때문에 이런 현상이 일어났었고 이것이 결국에는 수급적인 꼬임 현상으로 발생하면서 한 1, 2주 정도 급락하는 흐름이 다시 발생하고 있다.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사실은 상승을 동반하면서도 사실은 신용잔고가 해소될 수 있는 부분이 또 있습니다. 그래서 여전히 이번 주까지 정도 그리고 한 다음 주 정도까지는 바닥 찾기 국면에 들어갔다. 그래서 바닥을 찾을 때는 또 수급적인 변동성이 굉장히 커지기도 하거든요. 그런 부분을 감안해 봤을 때 지금은 뭔가 이제 매수와 매도를 활발히 해서 뭔가 포지션을 변화하기보다는 일단은 자신의 포지션을 유지하면서 상승 시 어떤 종목들, 어떤 섹터가 움직이는지 좀 살펴봐야 될 때가 아닌가 그렇게 좀 보고
보고 있습니다. 네. 그래요. 알겠습니다. 이정호 팀장님은 그럼 네. 시장 대안에 대해서 좀 어떻게 보시는지도 궁금한데 시장 지금 결국은 5% 지수 약세로 호가 조금은 낙폭이 줄었지만 하락이 예상되고 있는 구간입니다. 그 한 달 동안의 시장 변동성 속에 화장품이 강했었잖아요. 네. 그러면서 저희 ODM도 포인트 많이 잡아주셨어요. 보도가 나오고 오늘 인그루드랩 아모레퍼시픽 빨간불도 들어와 있어서 이쪽으로 계속 피난처를 찾는 전략 유효할까요? 유하다라고 볼 수가 있고요. 어떻게 보면은 화장품이 어떻게 보면 지금의 실적이나 이런 부분이 기대해 볼 수 있는 포인트가 먼저 나와줬다라고 생각이 들고 있어요. 수출 데이터를 통해서 어느 정도 실적에 대해서 긍정적인 역할이 될 가능성이 높다라고 하면서 어느 정도 상승 탄력을 보여줬다라고 생각이 들고 있고요. 그렇지만 제일 중요한 건 실적 이후에 어느 정도 새로운 효과가 나오는지, 최근 들어와서 실적이 좋던 안 좋던 어느 정도 실적이 나오고 나서 좀 떨어지는 종목들이 많았기 때문에 저는 그런 부분에 있어서 뭐 수익 중이신 분들은 어느 정도 수익도 챙겨 나가시는 전략도 맞지 않나라고 생각이 들고 있고, 물론 실적 나오고 나서 과도하게 떨어져 준다라고 보면 그때가 또 기회가 될 가능성은 있습니다. 그러니까 실적 나오고 나서 바로 올라주는 게 아니라 최근 들어서 너무 좋게 나왔는데 하루 있다가 올라갔던 종목들이 뭐 가온전선이나 한미반도체나 이런 종목들이 대다수였다라고 볼 수가 있기 때문에요. 저는 실적에 대해서 너무 실적 날을 너무 기대하는 것보다는 어느 정도 수익을 챙겨놓고 가시는 전략이 유효하다라고 볼 수가 있고요. 전반적으로 이제는 뭐 워낙 그 화장품주들은 유추해 볼 수 있는 부분이 있겠지만 엔터주도 조금 더 관심 있게 봐도 괜찮지 않을까라고 생각하는 부분이요. 엔터주 같은 경우는 실적을 유추할 수 있는 단계나 이런 부분이 조금 화장품주들보다는 덜한 것 같아요. 근데 최근에 하락세나 이런 부분이 너무 과도하게 되지 않았나라고 생각이 들고 있기 때문에 저는 뭐 어떻게 보면 K 열풍의 한 축인 화장품만 볼 게 아니라 엔터주도 이제 바닥권에서 관심을 봐야 된다라고 생각이 들고 있습니다. 와, 코스닥이 좀 살아나야 되는 거 아니에요? 이런 생각도 드는데 화장품, 그러니까 대한 피난처를 찾으신다면 화장품 K뷰티와 함께 사실 K뷰티 콘텐츠에는 이 한류가 포함되니까 이렇게 힌트를 주셨습니다. 잠시 후에 저희 두 분의 그 공략, 그러니까 관심주에서 오늘 어떻게 뭘 공략하실지에 대한 답이 나오거든요. 잠시 후 여쭤보고요. 하나만 더 질문 드리고 할게요. 김경국 차장님, AI 소프트웨어 단으로 네이버는 오늘 약세가 예상되지만 코난테크놀로지, 폴라리스 오피스, 마음 AI, 셀바스 AI, 솔트록스 이런 종목들은 또 굉장히 강할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이제 하드웨어에서 소프트웨어로 AI 서밋을 기점으로 달라지고 있는 투심에 우리도 전략을 좀 변화줘야 될까요? 일단 어제도 마찬가지로 이제 메모리 업체들의 주가 흐름 좋지 않았고 엔비디아 주가 흐름 좋지 않았고 네. 마이크론도 좋지 않은 반면에 일단은 AI 소프트웨어와 관련된 종목들의 흐름은 그래도 좀 괜찮았거든요. 그리고 미국 증시는 이제 급락하지 않았고요. 그래서 여러 가지 수급적인 이동할 수 있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사실은 미국장은 좀 견조하게 우리나라 시장보다는 좀 견조하게 움직이고 있는 것 같고요. 이런 것들이 이제 서비스나우 그리고 SAP의 실적 발표가 지난주에 있었고 이들의 실적이 굉장히 좋았기 때문에 시장의 수급이 이제 더 이상 하락하지 않고 단기 반등이 좀 들어왔다 그렇게 보고 있고 이번 주 수요일 날 마이크로소프트의 실적 발표도 예정되어 있거든요. 이런 것들이 투심에 좀 영향을 주고 있는 것이 아닌가. 근데 사실은 AI 소프트웨어 단으로 국내에서 좀 수혜를 찾기에는 좀 어렵다는 생각이고요. 그래서 네이버 정도 이제 엔비디아의 지분 관련된 이야기가 나오면서 급등했다가 뭐 이제 윗꼬리를 좀 다른 모습이었는데 여전히 AI 데이터 센터와 관련된 이제 사실은 이제 삼성전자 하이닉스가 하락폭이 좀 제한적이라면 수급의 확산이 이루어질 가능성이 높고 또 지난주 그런 흐름이 좀 나왔습니다. SK 이터닉스를 비롯해서 신재생 에너지 쪽이 주가 흐름이 괜찮았고 그리고 AI 국내 이제 데이터 센터 관련된 종목들의 주가 흐름도 괜찮았거든요. 그 중에서도 SK텔레콤과 네이버 정도는 사실은 엔비디아 그리고 네오클라우드 사업자로서의 추가적인 리레이팅이 아직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았다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두 업체 정도는 나중에 이제 시장의 반등이 좀 안정화된다면 조금 다시 한번 올라갈 수 있는 종목이 아닐까 그렇게 좀 보고 있습니다. 네. 네이버 이를 제외하고는 작은 종목에서는 크게 수혜를 찾기는 좀 어렵다라는 이야기도 주셨습니다. 일단은 종목을 공개하고 저희 정규장에서 이야기 좀 더 나눠볼 텐데 김경국 차장님은 반도체 소부장 앞서 이야기해 주신 대로 QS 사이클에 대해서 여전히 기회를 보고 계시고요. TS입니다. 그리고 이정호 팀장님은 이제 화장품에서 좀 더 키워서 엔터도 보십시오. JYP 엔터테인먼트를 오늘 관심주로 주셨거든요. 지금 엔터가 비교적 양호한 흐름을 나타내곤 있어요. 낙폭이 하이브 쪽으로는 플러스도 들어왔다가 오락가락하는 모습이 있어서 움직임 잠시 후에 체크하면서 전략 가보겠습니다.
자, 호가상으로 좀 변화 있을까요? 체크하겠습니다. 지금 삼성전자가 6.6%의 하락으로 크게 낙폭을 줄이지 못한 채 호가 받고 있습니다. 23만 7천 원. SK하이닉스의 호가 역시 8% 급락으로 166만 원. 이렇게 되면 직전 저점인 167만 원을 깨는 거거든요. 시가에서의 큰 흔들림 예상이 되고 있는 구간이고요. 삼성전기도 8% 하락으로 120만 9천 원. S7이 전체적으로 하락 움직임이 예상되고 있는 구간입니다. 코스닥은 지수 대비 덜 빠지는 3%의 하락으로 좀 관찰되고 있습니다. 시가와 함께 오늘 정규장에서의 변수들 어떤 것이 있는지 잠시 후 이야기 더 이어가겠습니다.